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어로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동사에 못 또는 안이란 말을 붙여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안 사요, 안 먹어요, 안 자요, 못 해요, 못 가요, 못 들어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단어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 미, 비, 그리고 무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부정의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 글자가 포함된 단어는 아니다, 다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를 이해하고 단어를 외운다면 정확한 뉘앙스를 알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차이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일상 속 단어와 함께 천천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자어 불입니다. 이 글자는 아니다, 못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더해진 단어들은 모두 뭐뭐 하지 않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불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편하지 않다는 뜻이죠.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편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도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불편해요 라고 더 많이 말합니다. 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난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해. 불편한 사람과 오래 있으면 힘들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팝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불면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면은 잠을 자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불이란 글자가 붙어서 잠을 못 자다 란 뜻이 됩니다. 즉, 잠을 잘 못 자는 증상을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이란 단어가 다른 단어 앞에 붙으면 원래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끼리 약속을 잡을 때 너 그 시간 어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나 가능해. 그 시간 괜찮아.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란 말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불이란 글자를 붙이면 할 수 없다 라는 의미의 불가능이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그 시간이 불가능해. 내일은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란 글자가 단어에 붙을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불 뒤에 오는 단어의 초성, 즉 첫 번째 자음이 디귿 또는 지읒일 때 불은 부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의 부자연, 정확하지 않다는 뜻의 부정확, 도덕적이지 않다는 의미의 부도덕, 원래 기대했던 것 이외의 좋지 않은 작용을 뜻하는 부작용 등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 정확, 도덕, 작용 모두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불이 아니라 부가 붙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도 매우 궁금한데요. 사전을 다 찾아봤지만
속 시원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 생각엔 발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어에서 문법적으로 예외사항이 생기는 경우는 발음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발음을 더 쉽게 하다 보니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나중에 혹시 더 정확한 이유를 찾게 되면 여러분께 꼭 공유하겠습니다. 부로 바뀌는 단어의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 한국어는 아직도 좀 부자연스러워. 그 사람의 발음이 부정확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어. 부도덕한 행동은 처벌받아야 돼. 이거 혹시 약의 부작용 아닐까? 이렇게 쓰입니다. 다음은 미입니다. 이 단어도 역시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글자 불과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시간입니다. 불이 들어간 단어는 시간적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아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미가 들어간 단어는 아직은 아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즉,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미완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완성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작품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미정이란 말도 있어요.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회의 날짜는 미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회의 날짜가 정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언젠가 결혼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미는 어떤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장 중인 직장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 미생이다 라는 명대사를 남겼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자는 의미의 제목인 거죠. 많은 한국인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비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니다 라는 뜻이지만 불이나 미와는 조금 달라요. 어떤 기준이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대립을 표현할 때 씁니다. 즉, 어떤 가치나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다르다, 그것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공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식은 정식으로 인정된 절차를 뜻합니다. 여기에 비가 붙으면 형식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를 뜻하는 비공식이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비공식 회의라고 하면 공식적이지 않은 임시회의 같은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비정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정상은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비정상은 그와 반대로 어딘가 잘못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한국 예능 중에서 비정상 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원래 정상회담은 두 나라 이상의 최고 통치자가 모여서 하는 회의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를 붙인 비정상회담은 뭔가 좀 이상하고 잘못된 정상회담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외국인이 그 나라의 대표로 나와서 자기 나라의 문화나 관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정상회담처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또 비혼이란 말도 있는데요. 아까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비혼도 역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지만 미혼과는 다르게 완전히 결혼해서 멀어진 느낌을 나타냅니다. 즉, 결혼이란 범위를 벗어나서 앞으로도 계속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결혼할 수도 있는 사람을 미혼자라고 하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결혼하지 않을 사람을 비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미 결혼한 사람을 기혼자라고 해요. 한국은 비혼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비혼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친척 중에서도 비혼을 결심한 사촌 동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미혼자, 비혼자, 기혼자 어디에 속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무 글자가 붙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를 소개할 건데요. 무는 한자어로 없다, 존재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붙으면 무엇이 없다는 의미를 갖게 되죠. 저는 이 글자가 꽤 동양적인 글자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는 표현도 있고 이런 사상이 드라마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주인공 김씨는 죽어서 무로 돌아가기 위해 도깨비 신부를 찾거든요. 어쨌든 이 글자가 붙은 단어들은 없다는 뉘앙스를 갖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부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글자 불, 미, 비, 그리고 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어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한자어의 느낌을 익혀두면 단어 공부가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하나하나 외우기보다 불은 단순한 부정, 미는 시간의 부정, 비는 기준의 부정, 무는 존재의 부정이라고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한자어가 점점 쌓일수록 여러분도 한국어 어휘의 패턴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